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한 시간 동안은 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 대화 형태 얘기 정도로 해서 한 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건 끊고, 그 다음 한 10분 쉬고, 그 다음부터 한 1시간 정도 조금 더 내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전략본부장 강창국입니다. 네. 우리 3대 신임 회장 윤승 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때 다른 후보들도 그렇지만 회장님이 업역수에 관한 공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역수 한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업역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하게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일찍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일찍 마련한 거고요. 이 자리에 그래서 공개하고 나오시도록 했지만 지난번 그동안 업역수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좀 오시고 또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도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역수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제 업역수 위원회가 이 활동을 주도하고요. 그래서 의료업소위원회가 저희가 A팀, B팀에서 타자격사, 무자격사 대응팀으로 나눴고 또 활동을 하다 보니 PF가 4개가 가동됐습니다. 그동안 가동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 노동행정, 권리금계약서, 자동차 등록, 또 현장 대응 이렇게 나눠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점검팀에서 저희 사무처 중심하고 지역 저기 행정사령부로 현장 활동들도 제공했습니다. 다만 어획수 활동이 그렇듯이 계획대로 100%다 실천해도 성과가 내기는 쉽지 않은 활동이고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개별적인 데는 개별적인 대로, 제도적인 데는 제도적인 대로 다 대응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쨌건 우리 협회가 있는 목적이 업역 수호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업역 개발이 되면 더 좋겠고요. 더 좋겠다고 좀 생각을 간단히 그동안에 보고 마치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방안을 좀 논의했으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윤석 회장님께서 어렵소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좀 중계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회장님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네. 뭐, 일어서 싸울까요? 앉아서 하셔도 된다. 회의해야 되겠는데. 네. 자, 이번에 6월 10일 취임한 제3대 회장 윤승규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지방 출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식 취임하기 전 6월 9일 날도 지방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시작했고, 10일 날은 저 광주 다녀왔고, 12일 날은 전북 전주 다녀왔고, 오후에는 경기 남부 수원 배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지회장님들 간담회를 시작으로 또 수원 지회 이침식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역수호 이 간담회는 개최하게 된 동기가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러 건의사항을 들었고 또 이 부분에 관련된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점검도 필요하고 또 소통도 필요하다. 이래서 이 자리가 마련됐고 이 자리를 급히 서두르고 또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일정들 때문에 큰 공간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좁은 공간에서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3대 집행부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대한행정사회 전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우리 협회 사무처의 운영 방침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3대 집행부 운영 방침은 소통, 혁신, 도약입니다. 회원과 현안에 대하여 첫 번째, 신속하게 반응하고 대응한다. 두 번째,
실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세 번째, 진행 사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성과를 형성한다. 일하는 제3대 집행부와 사무처가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서 제 2년 동안에 제3대 집행부는 늘 이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실질적인 조치로 그래서 사무 공간을 다 채웠습니다. 여기 사무총장님이 안 계신데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별도의 공간처럼 했던 이 벽을 다 허물고 공간을 다 내주셨기 때문에 이 트인 개방형으로 사무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도 늘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다 열었고 제가 회장실에 있지 않은 동안은 중요한 회의나 이런 것들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쇼퍼나 이런 것들도 다 치울 겁니다. 완전히 일하겠습니다를 모토로 제가 당선됐는데 정말 일하는 집행부가 일하는 사무처로 완전히 바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6월 25일 날 우리 집행부를 구성하는 대의원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집행부 구성은 원칙이 이랬습니다. 선거에서 저를 도왔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시한 공약이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도 그 건수로 치면 한 4~5배 많을 겁니다. 이것들을 다 이행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면 그 공약 하나하나마다 우리 업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집행부에 구성했습니다. 집행부에 추천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권혁철 부회장입니다. 권혁철 그 회장님을 중앙회 업역수호 부회장으로 저희들이 추천해서 지금 제2원 총회에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저쪽에 앉아있는 지태원 우리 서초 지회장님인데 지회장님께서는 생산지 확인 증명, 직접 생산 확인 증명 이거 최고의 전문가고 지금 또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 정말 집행부 이사님답게 그 분야를 이슈를 어젠더를 관리하면서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태원 우리 지회장님은 제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소문 듣고 몇 분 뵙고 그래서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강민재 우리 대표님은 집행부에는 못 들어왔는데 왜 못 들어왔냐면 이분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협회에 회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 요청을 하니까 단박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집행부에는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다 분야가 있습니다. 저 이상익 우리 대표님은 청년 분야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청년들이 참여해야 될 핵심 어젠더가 있는데 그 분야를 그 사람들을 이제 규합하고 결속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저분도 저하고 별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 구성은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일을 실제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 페이퍼 역량이 되시는 분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 업역수호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업역수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법사항, 그 다음에 정책사항, 관행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선례를 개선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업역수호를 하기 위해서 입법사항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입법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사항이나 관행 개선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오늘 이 회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기에 어백수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시진 장국환 국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시진 장국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장국환 회장님 얘기해 주시죠. 전 특별한 말씀은 뭐 드릴 건 없지만, 제가 지난 2년간 그 어벽소 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솔직히 충분히 열심히 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임기는 저는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임기 끝났고, 앞으로는 이제 개인 정회원으로서 저 활동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좀 한 차원 높은 실천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개인 정의원으로서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현직 감사이신 만큼 네. 저희 어백소 활동에 감사로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원지방회장이신 장국환 회장님께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좋은 자리가 정말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들 현장에서 실무를 다 하시고 방금 박한영 우리 파주에서 계신 박한영 행정관이 잠깐 얘기 들었는데 100% 저는 공감하고 단지 이제 아까 회장님이 이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2년 동안 아까 이재진 행정관님은 점검에서 열심히 못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법리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사안에 대한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고 또 오늘 이렇게 참석을 못하셨지만 우리 강성찬 위원장 그리고 장원준 행정사님도 정말 자기 시간 벌어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단지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객소는 수세적이었습니다. 어떤 공격이나 노무나 다른 타자객사가 공격을 해오고 또는 우리 행정사 분들 중에서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못 판단해서 일이 커진 것에 대한 이게 비수습하는 게 저희들의 주 일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다음 이제 어벽소 어떤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요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정책 대안을 해서 좀 더 박한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허가 부분은 이미 와 있는 걸 우리가 하나 못하는 그리고 또 지금 수탁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양도양수라든지 소상공 문제라든지 또 각종 시장 위탁 조사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는 거를 개발을 해서 더 나은 의벽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2년 동안 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장국환 강원지방행정사 회장님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집행부에 포함돼서 아마도 지방회장님들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집행부에 구성원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업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명단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빠뜨렸는데 그 점 살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까? 잘 썼어요.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우리 권혁철 회장님께서 한 말씀. 우리 사실은 노동행정, 노무행정 파트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독보적인 신화적인 분이신데 오시게 돼서 저는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철 회장님께서 선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응급수를 주셔가지고 혹시 놀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축축함에 참 잡을 거를 저를 못 잡습니다. 못 잡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망각과 잘 나타나요. 지금 3기 때는 공격이 아니고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공격할 차례입니다. 공격해서 그걸 조화수를 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다 치고 나갑니다. 이게 전술과 전략에서 마지막 우리가 휘날리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 업무는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그 업무는 일부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상대방을 도와서로서 피드를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스스로 자기 평책의 과정을 만들어서 어떤 신발을 들게 겁니다. 그게 전략과 전술이었고 또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피난을 세우는데 장식하는데 그 피난의 장식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를 나중에 정리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제가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가 아까 2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뭐 말씀을 시켰지만 사실은 1기 때도 흡수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경험은 없지만 또 앞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서 없이 권혁철 옆에 계신 우리 전성문 행정부터 그냥 일단 일부 발언이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소개도 살짝 네. 좀 하시고요. 전승문 행정사라고 합니다. 뭐, 업여수가 저희가 뭐, 생겨서 나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대한행정사회가 통합되면서 보다 많은 힘을 실어서 여러 개의 TF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각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했지만,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희생이나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구태의연한 것들이 많습니다. 행정사업이 어마어마한 행정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뭐 밴드에서 보면 내 거에 달라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야 이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좀 아쉬운 거는 각자가 전문 자격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크고 영향이 좋아서 내가 했어요 이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한 과학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자료도 우리 국민 때도 너무나 잘 모으셨던 것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협력에 대한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과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협력 수호팀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그 과거를 무시하고 또 다른 과거로 똑같은 전철을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 있는 히스토리들을 우리 집행부들이 정리를 해줘서 이에 대한 장단점이나 모순점들을 찾아내서 다시 합습하는 모습이 없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간다면 저희가 뭐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면 이제는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에 대해서 좀 강화시켜가지고 올해 이제 우리 3기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좀 발전되고 공격적이고 그러나 3기 때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다른 어백사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현행에 있던 관념들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강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씩 밟아나가서 그 성과가 작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한 발 한 발 나갈 수만 있다면 어격수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대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재 행정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일기 때 노동특별위원회라고 거기다 이제 좀 활동을 했는데요. 이거 같이 활동하셨던 우리 또 권혁철 대표님, 그리고 전성민 대표님, 우리 여기 강성찬 대표님, 또 감개가 또 우리하고 마음이 또 새롭고 제가 잠시 이기 때는 개인적인 좀 사정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 때 반성하는 의미로 저희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또 역량을 좀 보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원 회장님. 앞서 이제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말씀들과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그 바오가 있었고 그 바오들을 다시 또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주셨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직접 생산 확인 그 문제에서도
이시진 행정사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제 이유는 여태까지 어떤 법령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여태까지 쌓여온 어떤 물리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 있는 행정사들을 적극 활용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이디어들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쪽으로 그냥 말씀을 이제 듣는 입장에 왔으니까 네. 그냥 패스할까요? 네. 이거 예, 이상희 팀겠습니다. 행정사법인 항의 전에 이사 후보자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벽수호 간담회 뿐만 아니라 일단 다른 어떤 간담회를 하더라도 참석해서 저 회장님께서 일하는 그런 그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저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찬 행사님 늦게 오셨는데 예. 임피페 활동 소감을 조금 나눠주세요. 행사를 하시고. 그거는 좀 잘할 거라는 반성은 아니고요. 저 아까 일은 공선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뭐라고 묻고 가라고 가고 때려부수라고 부수고 티켓트가 늦게 들고 제가 잘하는 힘쓰는 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행정사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18년 시작해서 19년부터 지금 처음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여러 선배님들보다는 경력이 짧지만, 그래도 그 시점이 다 어떤 거고요. 저는 어벽 수호라기보다는 어벽 개발에 대해서 좀 예,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 도시정비 분야 행정사 업무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들이 잘못된 접근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어벽을 다 뺏기는 과정이 그래서 좀 이제 현장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쪽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네. 여자는 예. 저는 그 전북 전주에서 그 전북 혁신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고재현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제3기 뭐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윤승규 그 후보님의 그 윤승기 회장님이 주도하는 이 행정사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제3기 전북지방 행정사의 그 회장으로 입후보에 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깝습니다. 이게 그런 참에 오늘 그 어벽소 이런 그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이 됐습니다. 지금 어벽수호 간담회인데 아주 좋은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벽 개발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한 우리 그 행정사 어벽을 다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수호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제도적으로는 더 많이 이제 확보해야 할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입법해야 할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인허가 신청 대리행위랄지 출입국 민원이랄지 이제 지방에도 시골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사업무를 주로 했던 경찰관 출신마저도 행정사라는 이유로 고소장을 못 쓴다는 거. 이런 그 가시적인 것들이 우선 제3기에서는 이루어지면 어벽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는 그 생소한 그 공공조달이랄지 뭐 이런 그런 생소한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런 업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장희성 여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SME 행정사업동사무소의 안일선 대표입니다. 지금 저는 공직생활을 40년 하고 퇴직한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행정사에 대한 업무는 좀 인천합니다. 경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입문처. 그렇지만 50년, 50세가 되면서부터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해서 위주민 지원단체 약 13년, 4년 동안 지금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하면서
행정사가 저기 출입국을 대행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 손을 뒀습니다. 현재는 지금 일부 출입국 관련 SNS라든가 밴드를 하고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대한행정사에 대해 좀 안 좋은 수도 많이 해요. 왜 안 해주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의견 수렴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수렴이 되고, 이런 것들을 대한행정사에다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많이 해결한 사람이 하나인데, 여기서 현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잘 수렴해서, 결국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이라든가 정책, 선례에서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겠다 싶어서 밴드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 자리에도 나와서 저의 일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 협회가 협회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 내세우고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회장님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갖고 있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구현해낼 것인가 이런 쪽에 힘을 합쳐야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자기가 조기 끝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저희 최영석 예. 예. 안녕하세요. 최영석 정혜원이고요. 이렇게 다른 직함이나 이런 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냥 조용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바라는 거 사실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좀 젊습니다. 행정사를 최소 30년, 40년, 50년까지 해야 될 사람이고 시장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제. 그래서 좀 재작년부터 목소리를 좀 냈는데 어벽수 민원을 고위직의 청탁에 의해서만 받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 그게 있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오면서 이 밴드에다 어벽수 이거를 좀 들었거든요. 저 주변의 행정사님들이 야 맨날 불평만 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런데 밴드 다들 생각 있으시죠? 토요일 날 공지가 오요. 수요일 날. 제가 좀 늦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진짜 생각이. 물론 오늘 일정이 없을 수도 있죠.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늦었고, 저 오후에 계속 캔슬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나온 지 이번 승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가 그거고. 그리고 다들 어벽수 다들 외칩니다. 그런데 어벽수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벽수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거기 이사님들 아무런 뭐도 없죠. 의사로 봤을 때. 물론 그 후에는 뭐도 있겠지만 좀 더 증액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벽수라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2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성공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뭔가 했다, 노력했다. 그런데 이건 실패했다. 또 다른 시행부에서 그걸 받아서 이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저는 제 관심사만 있는데 또 다른 행정사한테 들어보니까 야, 네가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간단한 인사 말씀이니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릴게요. 네. 제가 공식적으로
업무가 취임 시작이 6월 10일입니다. 근데 10일이고 그날은 협회 창설 기념일이라고 해서 휴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10일 광주 갔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이틀 축제 되는 날 11일 날은 제가 그 전주 갔습니다. 전주 가고 경기 남부 가고. 그리고 12일 날 또 제가 12, 13 이렇게도 여기에서 지방회장님들 뭐 이렇게 쭉 간담회 쭉 열고 그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야, 지금 가장 급한 게 그 업역수호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우리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역 수대를 돌면서 업역수호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봐라. 그래서 열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제가 밴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조치한 게 뭐였냐면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랬더니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가입하려고 하니까 또 복수로 가입하려고 하니까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그러면 유튜브로 하면은 이게 댓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참여를 연 거예요. 아침 오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우리가 급하게 해서 충분히 안내를 못해서 그 공부도 못하고 안내를 못 드린 거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말 스피드 있게 일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한 거니까 뭐 첫 수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지켜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행정사님 현업이 바빠서 시간 못 맞춰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업역수호를 하신 분들 2년, 4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하신 분들이에요. 왜 지금 토요일날 전화를 해서 수요일날 당장 현업이 있는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이랬잖아요. 업역수호 회의가 열리면 전날에 통지가 와도 다음날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요 강승창 위원장님하고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업역수호를 위해서 내 업을 포기해서라도 업역수호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잊어버리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4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왔어요. 물론 저는 한 2년 동안 했지만 있어도 캔슬, 취소 이게 먼저야. 이렇게 오시면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들으니까 앞에서 정말 노력하신 4년 동안 줄곧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피켓 들고 4시간 다 들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이게 간부회의가 문제잖아요. 산사회 아닙니까? 그 세력을 말하는. 그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네. 일반 행정사들 소리 듣는 분담 맞습니다. 간부회의가 네네. 그렇습니다. 자, 대표님. 네.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 화성회사 화성회사 이거 저기 한 번 말하면 더 이걸 마무리하겠지. 아, 여기서 해야지. 네. 선행정사고 네. 그냥 신변이 가시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되게 기대 중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발언 요청하신 박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1부 마무리 발언 듣고, 네. 희석하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금방 전해드릴게요. 지금 세우서 네, 안녕하세요. 박한영 행정사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 행정사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행정사인데요. 우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잠깐 보니까 근데 이제 귀에 듣기 싫은 말은 몸에는 우리 협회에는 아마 좋지 않을까. 어떤 말이든 간에.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제가 하고 싶은 말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 위상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국민들 의식 개선도 되고 공무원분들도 이제 저희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실무하고 이론하고 현실은 진짜 딴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업역과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대한행정사하고 밑에 있는 말단에 있는 행정사가 의견의 일치와 시점의 관점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어떤 방향성이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데 항상 서로 딴 것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노력의 방향 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일치가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고요. 여기 유튜브에 우리 뭐 행여사님들 듣는다고 하니까 저는 방송하지 몰랐는데, 제발 좀 방관자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무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입니다.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의견이 서로 공감이 되고 방향성을 찾고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찾는 거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거기에 두 가지가 더해요. 하나는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원도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배분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적어도 어떤 구체화된 어떤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여기 저희 일반 행정사 분들을 대신해서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쉽게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1부 공개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쉬고 3시 10분부터 다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마무리 발언 요청합니다. 네, 아까 우리 최용석 행정사님,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빨리 이런 업역수 간담회를 열자고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을 계속 돌고 있는데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이 한결같이 업역수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수없이 전화하시고 수없이 문자 보내시고 빨리 열어라.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계, 제 일정 막 이런 게 있어서 연계 오늘입니다. 네, 그랬고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걱정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반응은 하는구나라는 격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이 방식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오늘 유튜브 방식으로 해보고 또 다음에는 줌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유튜브 방식하고 줌 방식은 다른 게 뭐냐면 유튜브는 간담회 현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글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또 줌 방식으로 하면 얼굴이 나오고 참여할 수 있고, 그죠?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으로 오늘 일단 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박한용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익성이 필요한 부분은 결국은 현장에 오셔야 되니까, 결국은 현장에 계신 우리 일선 행정사님들께서 직접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간담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전에 미리 충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